자, 이제 대선이 33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방금 댓글에도 뭐 이 쫄깃쫄깃한 대선 전쟁이다, 재밌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뭐 대행 세제의 또 유력 후보의 그 파기환송 이걸 또 거론해 주면서 이 대선 때까지 뉴스에서 눈을 놓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찌어찌합니다. 저도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이랬는데 2심은 또 완전 뒤집어서 100% 무죄.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또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12명의 이 대법관 중에 이제 10명이 다수 의견을 냈고 2명은 이제 소수 의견을 내면서 다수 의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일단 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문제를 이제 표현의 자유로 볼지 엄격히 처벌해야 할지를 갖고 이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대법원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인 유권자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달리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기존 판례와 상충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당장 이제 2심 판례하고도 또 어긋납니다. 이 후보 본인도 제 생각과 완전 다른 판결이다. 국민 뜻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건은 서울 고법에서 다시 진행이 되는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이제 법조계 중론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고 재상고를 이 후보 측에서 할 경우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이 대표는 이 사건 말고도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재판 이게 받고 있는데 이래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도 형사재판 중지 여부를 두고도 이게 또 리스크로 작용이 됩니다. 어쨌든 어제 판결이 굉장히 놀라움을 줬습니다. 먼저 정국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오후부터 밤에는 정말 힘들었죠. 이 뉴스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대법원의 판결이 정리를 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운동 나갔다 왔더니 후배들한테 전화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대법원의 어제 일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법보다 정치가 위에 있고 정치는 상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이재명 공직법 선거 위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여다봤고 그래서 1심, 2심을 거치면서 그 들여다본 정리된 상태에서 지금 지지를 보내는 건데 이렇게 유력 1위 주자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을 완전히 확정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충격적인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자판기 얘기도 나왔죠. 파기 자판까지 안 갔기 때문에 고법에 다시 돌려갖고 한 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렇게 그 법에서 사법부에서 일일이 이런 것을 개입하고 아주 민감한 시기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많은 그 대법관을 지낸 분들이 고뇌를 항상 했잖아요. 이 과연 우리 그 대법관들이 판단할 때 뭘 근거로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은 사례들이 있고 심지어는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그 흑역사도 있는데 어제 보면은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해석적인 그 판결이에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당신 유죄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유죄의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내린 건데 그럼 이제 트럼프 예를 들어보면요. 트럼프는 선거 기간은 물론이고 지금도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고 매일 바이든을 욕하는데 미국 사회는
이걸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건 정치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심한 이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금 유권자의 시간인데 왜 사법부가 민감한 시기에 판단을 했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요. 대한민국 사회는 예측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는 걸 어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이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해 대선 2번 치러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그래요? 예, 그렇게 보고요. 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 결정 어제 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뭐 얘기 나왔다시피 1심하고 2심의 그 판결이 극과 극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서도 이거 교통 정리가 아마 필요했을 것이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 공직선거법은 사건이 많아요. 네. 늘 선거 끝나고 나면 뭐 엄청나게 특히 이제 뭐 총선 끝나고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이제 그 사건들도 많고 그래서 기준점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조차. 그래서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그 633 원칙이 한참 벗어나서 너무 늦게까지 이게 좀 지연된 그 재판이고 더군다나 뭐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2심 때 지연 전략을 상당히 많이 썼잖아요. 네. 예, 뭐 법관 기피 신청도 내고 또 뭐 위헌 법률 신청도 하고 그 바람에 사실은 재판이 많이 지연돼 가지고 633 원칙이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서는 이거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점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문제를 많이 삼던데,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일단 이재명 후보가 그 경선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걸 지연 전술을 썼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한 원인이 됐다는 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대선 그 투표일 임박해 가지고 이 판결이 나왔으면 어땠겠습니까? 이걸 무한정 끌 수는 없잖아요. 633 원칙이 가능하나 맞추려고 지금 할 텐데 대법원으로서는 그랬으면 아마 민주당 더 난리 났겠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큰 악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고심을 해서 시점을 정해서 저는 결정을 한 거다. 자, 그런데 그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중대한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2심 재판부에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얼마를 선고해라 이런 뜻은 아닌데 이 사안이 2심에서 무죄로 줄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사안은 절대 아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이 한번 나온 상태에서 이 재판 중단하겠습니까? 사법부의 권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도 대통령이 돼서 이걸 막으려고 애를 써도 그대로 진행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면 이번 가을쯤에 다시 한번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번 봄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최대 변곡점이 5월 1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을 33일 남겨놓은 시점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세론,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 가던 국면이었거든요. 그렇게 또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그렇게 예측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중도층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MBS 자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이 자체적으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선거의 구도거든요. 근데 직전 조사보다도 더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좁혀져 가고 있는데 얼마나 좁혀지는 게 사실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39,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 49인데 이게 결국 중도층에서 5%가 내려오면 결국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은 5%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동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대법원이 잘했냐 못했냐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뭐 누가 당선자가 돼서 헌법 84조 여부를 떠나서 이번 대선만 놓고 이제 분석을 하면 말 그대로 5월 1일이 중대 분기점 또 같은 날 한덕수 전 대행은 또 사퇴를 하고 오늘 이제 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중도층이 그러니까 가령 중도 진보는 별로 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중도 보수나 중도는 이걸 계기로 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황기 대변인. 네. 뭐 세 분은 이제 이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언뜻 보면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체에는 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판결 자체는 그냥 이렇게 수용하는 선에서 이렇게 하고 이 분리를 하는 것도 어땠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어제는 격앙됐으니까 예. 그런 반응들이 많았던 건데 이를테면 저만 해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공기 교수님이랑 거의 생각이 비슷하고 강론을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7만 페이지라는 거잖아요. 예. 7만 페이지를 1초에 한 페이지씩 읽는다고 쳐도 하루에 잠 안 자고 읽었을 때 1440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계속 1초에 한 페이지씩 읽었을 때 5일 정도 동안 읽어야지 그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안 읽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래저래 졸속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저는 판결보다는 판결을 둘러싼 반응들이 더 재밌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하더라도 2심 돌아갔을 때 80만 원 나오면 어떡하려고 저런 식으로 극단적인 헌사를 막 내뱉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흔히 정치권에서 멀어지거나 은퇴하면은 합리적이 되고 멀쩡하다는 말을 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청춘의 꿈 홈페이지에서 아니 사법 절차에 기대서 선거하는 게 참 우습지 않냐. 파기환송심에서 80만 원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2심에 있었던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면 한 100만 원 이하로 뭐 유죄하는 선에서 제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와서 뭐 보수 패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게 뭐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하는 거지 1심 판결 나기 전까지는 다들 뭐라 그랬냐면 주진 한동훈을 제외하고 나선 거의 대부분이 이 선거법 이거는 별거 아니고 뭐 위증교사가 무겁다 이게 보수 패널들 사이에서도 중론이었어요. 근데 각각의 1심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니까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재명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한 이게 대선 때까지 큰 변수로 작동할 리가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전쟁 선포를 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오히려 대법원의 재판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도 윤석열 파면 판결에 대해 승복했는데 민주당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 대법원 최종심도 불복하는 게 진짜 내란 세력 아닌가 좀 비판을 세게 주신 분도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 반면에 김명수 대법원이 추락시킨 사법 신뢰를 조희대 대법이 그나마 되찾았다 이런 엇갈리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제 파기환송도 파기환송이지만 어제 대법 선고가 너무 세서 이 민주당을 좀 긁은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양쪽이 갈라져 난리도 아니다. 중도 의견이 결국 대세를 결정지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 판결 직후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센 강경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SNS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걸 올렸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또 드러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자, 최민희 의원은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